쌍살벌에 쏘인 벌독이 빠르게 번지는 현상에 대해 하루 전 새벽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2020년 7월 25일이지요. 지루한 장맛비는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려 곳에 따라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기도 하고 크고 작은 피해를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어제 새벽 오전 6시쯤입니다. KBS 오전 6시 종합뉴스를 듣고 밖에 나섰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세력이 약해져 보슬비가 내립니다. 세찬 장맛비로 말미암아 꼼짝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지내느라 찌뿌드드한 몸을 풀려고 두 가지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긁어모으기 좋은 호미, 그리고 하나는 생고무로 만든 대형 쓰레받기입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비해당 마당 입구는 15cm 두께로 시멘트 포장을 하고 마당은 자갈을 깔았습니다. 자갈을 깔던 날이었습니다. 세렉스라 칭하는 미니덤프가 첫 번째 자갈을 싣고 와서 마당 입구에서 돌려 후진으로 마당 쪽으로 진입하려 했고, 그러다가 실수로 둑을 무너뜨리며 바퀴가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비해당에는 자유인이 아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것의 위치는 마당 둑 한가운데쯤입니다. 세렉스는 그 나무도 무참히 망가뜨리며 기울어질 정도 훅 빠졌습니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을 자유인도 그걸 운전하는 사람도 잊은 것입니다. 그에게 가입보험 회사에 견인 요청하고 했는데 엉뚱하게 나의 길동무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렉스는 자갈을 한 차 싣고 있었고 그 자체의 무게도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륜이면 가능하다며 억지를 부렸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말대로 성공했습니다. 나의 길동무가 거뜬하게 빠진 세렉스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때 뒤뚱거리며 세렉스의 실린 자갈이 우르르마당 둑즉 불명자나무 반을 덮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흔적이 한 달여 지났는데도 남았고 그걸 볼 때마다 눈에 들어간 가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하루 이틀 미루다 거의 달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흘 굵은 비를 퍼붓다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마당둑에 있는 자갈을 긁어모으려고 일나섰습니다. 장화를 신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갈을 긁어모아 마당에서 좀 낮은 곳에 옮기서 세 번째 같은 일을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팍 들 정도 따끔하는 걸 두 군데 느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따끔거리는 곳을 내 눈이 찾았습니다. 하나는 왼손 약지인데 침이 박혔고 하나는 면장갑을 낀 오른손 약지인데 벌이 침을 꽂은 상태로 달려 있습니다. 벌을 후려쳐도 떨어지지 않기에 얼른 장갑을 벗어 내던지고 투덜거리며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멀끄러미 보는 칠봉이와 팔봉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벌에 쏘였다. 아침부터 일진이 안 좋아. 두 녀석은 그래도 아무 대꾸하지 않고 저들대로 걱정이 된다는 양현관 앞에서 나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 갭이 피우면서 또 약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에 쏘인 곳에 통증이 더해집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가려우면서 열이 나고 욱실욱실거리며 따가운 매우 불쾌한 고통입니다. 독충에 쏘였을 때 해독하는 식물이 비해당에 무엇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행하게 비해당에서 응급 처방으로 사용할 약용식물이 넷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취해서 적당하게 잘라 믹서에 넣어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먼저 한 컵 마시고 상처 부위에 바릅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벌독이 번지는 속도가 빠른 게 보입니다. 공교롭게 오른손과 왼손 약지 전마디에 둘 쏘이고 하나는 오른쪽 허벅지, 이렇게 3방 쏘였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쏘인 곳은 약물을 바르자 이내 벌겋게 퍼지던 벌독으로 부어오르던 부위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양손 약지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계속 독이 번지면서 점점 약지가 퉁퉁 부어오르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점차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벌독이 번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채 얼마 되지 않아 벌독이 이웃한 손가락과 손바닥 심지어 손등으로 번집니다. 몹시 가렵고 화끈거리며 따끔거리는 통증을 짜릿하게 쾌감하며 그래도 나는 웃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비 맞은 중처럼요. 실제 보슬비를 맞았으므로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린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장맛비로 말미암아 꼼짝하지 않다가 좀 부지런 떨려고 한 게 잘못이지만 이것쯤은 별것 아니야. 이 말은 사실 별것처럼 벌독이 빠르게 전이하기에 역으로 말한 것이라 해도 됩니다. 오늘 이전에도 자유인이 벌떼 2번 쏘였습니다. 한 군데는 턱 밑이고 한 곳은 오른쪽 어깨 쭉지입니다. 손과 허벅지보다 더 민감한 곳에 쏘였어도 거뜬하게 처리한 적이 있었기에 일종의 벌독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두 약손가락 천마디에 쏘였다는 게 그 원인입니다. 손가락 피부는 얇습니다. 그러므로 벌독을 해독하는 약물을 발라도 그것보다 독이 번지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허벅지에 쏘인 곳은 벌써 가라앉았는데도 손이 전혀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 겹이 피우며 생각합니다. 비해당에는 사나운 벌에 있습니다. 말벌이 그렇고 말벌보다 훨씬 큰 대왕말벌도 보입니다. 물론 꿀벌도 있습니다. 이런 벌보다 더 무서운 벌도 있습니다. 파브로는 그걸 두고 사냥벌이라고 했습니다. 사냥벌 중에서 옛사람들이 바다리자고 한 쌍살벌은 말벌과 대왕말벌보다 무섭습니다. 생긴 게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쏘였을 때 그 통증과 고통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쌍살벌도 여럿으로 나누지만 지금은 곤충 탐구가 목적이 아닌 벌에 쏘인 해독을 없애는 게 목적이므로 벌에